안녕하세요. 미익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23일 오늘의 미익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미준의 정규 방송만 시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이제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만 보시니까 미준이 참 오래간만에 화면에 등장했다라고 느끼실 텐데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지난 주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제가 김민중 대표님과 미리 준비한 특집 방송을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렸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5주 전에 강의를 런칭했거든요. 그래서 5번째 강의를 무려 1시간 36분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엊그제는 굉장히 특별한 라이브 방송 하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이스탁의 김인중 대표님 모시고요. 종목 발굴은 운이 아니라 절차다, 프로세스다. 정말 명강의였습니다. 3단계로 나누어서 최고의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강의를 우리가 직접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살펴보니까요. 이 강의를 들으신 분의 수가 13,682분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런 명강의를 놓치는 거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미국 주식 종목 분석을 이 정도로 자세하게 그리고 쉽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유료 강의라도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멋진 강의, 유용한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강의 밑에 쪽에 보시면요. 제가 설명란에 초이스탁 50% 평생 할인 프로모션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아니면 밑에 내려오셔서 댓글창을 봐도 제가 고정 댓글로 달아놨는데요. 여기에 50% 평생 할인이다라고 써놨더니요. 어떤 시청자분이 이런 질문 하셨더라고요. 저는 초이스탁 그냥 1년만 가입하고 싶은데 꼭 평생 가입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물론 1년 단위로 가입을 하시는 거고요. 근데 이제 평생 할인이라고 써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나중에 가면 초이스탁의 가격이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50% 가입하신 다음에 1년 만기 됐을 때 다시 이제 정가에 가입하는 게 보통 다른 멤버십이거든요. 근데 초이스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한번 가입하시면 탈퇴하시기 전까지 50% 할인을 평생 동안 누리실 수 있다.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기회를 통해서 이번에 미주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너무나 유용하고 귀중한 강의를 열심히 해주신 김민중 대표님께 제가 미주원 커뮤니티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4월 23일 준비된 오늘의 미익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짧은 공지 말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이죠. 4월 24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보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방송을 좀 자주 쉬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인데요. 제 딸아이가 학교에서 졸업 발표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6학년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거든요. 영국의 국제학교는 이제 영국의 커리큘럼을 따르죠. 그래서 6월 말에 6학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1년간 배운 내용을 부모님을 모셔놓고 이렇게 발표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제가 은퇴를 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도 중요하지만 제 딸아이의 1년 동안 배운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아빠로서의 행복을 좀 여러분들께서 용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또 방송으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을 읽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SSD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이고요. SSD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조님 안녕하세요. 밴딩 가입 및 강의를 듣고 있는 열혈 팬입니다. 이번 영상도 너무 잘 보았습니다. 좋아요 꾹 누르고 질문 드려봅니다. 영상에서 이번 이란 전쟁이 기업의 실적 추정치보다는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이고
이로 인한 멀티플 하락을 초래하면서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란 전쟁이 끝나가는 분위기에서 리스크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멀티플이 다시 상승하게 되면서 EPS 추정치가 상향하는 가운데 주가가 오르고 있는 경우라고 이해하였습니다. 예, 정확하게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실적에는 영향이 없고 매크로 변수에 의한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하는 경우가 다시 나타나면 추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다고 해석되는 것 같은데 막상 이번 전쟁에서는 유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연준의 금리 정책이나 채권 금리에 영향을 미치거나 원자재 단가 상승이나 공급 차질로 인해서 EPS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포로 주가가 빠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경우면 EPS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말씀해 주신 EPS 추정치 상향 데이터는 전쟁 전에 상향된 데이터인 걸로 생각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업에 수정된 EPS는 하향될 위험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업에 상향된 EPS가 변화가 없었다 하더라도 2분기나 그 이후에 EPS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쟁 이슈였고 주식은 미래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반영한다고 보면 실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나 해서요. 제가 이런 생각으로 이번 공포장에서 분할 매수는 하였지만 그래도 자신감이 없는 무서운 상태였습니다. 작년 관세 이슈 때도 관세로 인해 원자재 상승이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금리 영향과 실적에 영향을 준다고 동일한 흐름으로 생각하여 공포에 떨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하고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맞아, 나도 같은 생각이었어. 이렇게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주식 투자 시작한 지 한 2, 3년 전까지는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키워드 몇 개를 좀 찝어드리면요. 다음부터는 생각을 조금 차원이 다르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2개 정도 등장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요. 공포입니다. 자, 지금 SSD님께서 공포로 주가가 빠졌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한 문장에 모든 정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공포고요. 두 번째는 생각이죠. 자, 이 두 가지가 사실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단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SSD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원자재 단가 상승이나 공급 차질로 인해서 EPS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공포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그래서 실제로 원자재가 단가가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었고요. 공급 차질이 본격화된 것도 아니었고요. EPS가 떨어지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공포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이거는요, 실제적으로 실질 경제에 영향이 없었는데 주가만 빠졌으니까 밸류에이션만 떨어진 거죠. 자, 이 공포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셨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신데요. 공포 때문에 떨어졌을 때는 공포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공포 지수가 올라가면 공포에는 주식을 사야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단어는 뭐냐면요. 여기에 생각이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이 생각이라는 것은 보통 추측이라든지 예측하는 거랑 같은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좀 경계해야 되는 게요. 내 생각대로 투자하는 거, 내가 추측한 대로 투자하는 거. 그렇게 되면 결국은 동전 던지기랑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포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을 이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음부터는요, 공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숫자가 변하는 걸 보고 그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주가가 올라가면요, 아, 시장이 옳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은 지금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더욱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한마디를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조정을 피하려 그러면요. 그러면 투자가 너무나 어려워지고요. 성공 확률도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식시장, 특히 미국 증시는 결국은 우상향하고요. 그 우상향의 과정에 물론 지그재그는 있습니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올라가는 폭이 훨씬 더 크고 기간도 깁니다. 떨어지는 것은 짧고요. 그 폭도 작거든요. 따라서 이게 만약에 베어마켓만 아니라면요.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걱정하거나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면요. 굉장히 커다란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결국 평소에는 그냥 조정장만 온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조정이 찾아오면 보통 4개월이면 정고점을 찍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포 탐욕 지수라든지 아니면 빅스 같은 지수를 보면서 아니면 시장의 폭을 보면서 공포감이 극심해졌을 때 주식을 사고요. 오히려 탐욕이 올라가면 주식을 팔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기계적으로 매매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베어마켓은 좀 피하고 싶잖아요. 아니면 적어도 현금 비중을 좀 늘리고 싶죠. 자, 이게 우리가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베어마켓하고 조정을 조금 띄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조정은 4개월이면 정고점을 찍죠. 그리고 그냥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아니면 이번 경우처럼 공포감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게 조정입니다. 그런데 베어마켓은 약간 다르거든요. 베어마켓은 실제로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는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넘게 심지어는 2년 내내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주가가 10%, 15%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20%, 25%, 30%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반토막 이상, 심지어는 60%, 70% 떨어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정하고 베어마켓을 띄어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컨센서스가 감소하고 실적이 둔화하고 그리고 GPS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기 일보 직전이고 이런 모습을 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물론 주가는 이미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그때라도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어마켓은요. 우리가 두세 달 정도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서 그때부터 주식을 사면 큰일 나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1년 내내 아니면 1년 이상 주가가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이번 조정으로 인해서 아니면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라든지 글로벌 경제가 과연 베어마켓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는가 이걸 먼저 진단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걸 진단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실질 경제가 무너져야 됩니다. 기업의 실적이 감소하던가 적어도 컨센서스가 줄어들기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런 일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여기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공포만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베어마켓하고는 거리가 멀었죠. 물론 이번에 정쟁이 계속해서 장기화되면요. 나중에는 결국 베어마켓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때 가서 대응을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수치가 변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공포감 때문에 떨어진 거기 때문에 공포에서 떨어졌으면 공포감이 조금씩 나아진다면 상황이 최악에서 조금만 더 향상된다면 주가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SD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어제 같은 경우는 그냥 상승장이었다라고 단순하게 얘기하기에는 떨어진 종목의 수가 은근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어제는 섹터별로 그리고 종목별로 성적이 좀 갈려지는 이러한 장세였죠. 자, 하지만 굉장히 우세한 부분이 보이는데요. 바로 테크주입니다. 테크주는 일단 대부분의 종목이 녹색으로 물들어 있고요. 두 번째로 녹색도 굉장히 진한 녹색이 맞습니다. 특히 반도체 쪽은 너무나 선명한 녹색이잖아요. 그 얘기는 급등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좋았던 부분은요. 매그7이 모두 플러스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대형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주가의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동반 상승하는 느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실제로 지수별 움직임을 보시면요. 어제는 나스닥 100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만큼 지금 테크주, 그중에서도 대형 테크주들이 좋은 모습을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중형주가 플러스 1.49%, S&P 500은 플러스 1.01%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음에는 S&P 500의 섹터별 성적을 살펴볼 텐데요. 아까 우리가 S&P 500 맵을 보면서 유추했던 것처럼 섹터별로 성적이 좀 갈렸습니다. 5개의 섹터는 마이너스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임의 소비재라든지 금융주, 유틸리티, 산업재, 부동산은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고요. 가장 위쪽을 보시면 테크주 그리고 에너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요, 에너지가 올라가는데 테크주가 같이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하죠. 이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시장에서는요, 에너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기술주의 실적이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결정적인 단서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시장의 폭입니다. 아까 우리가 S&P 500의 맵을 보면서 확인했던 것처럼 그렇게 시장의 폭은 많이 넓어진 상황은 아니겠죠. 지금 현재는 57.4에서 54.47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시장의 폭은 오히려 좁아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추세가 좋은 종목도 56%입니다. 따라서 지금 50일 이평선 그리고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모멘텀이 긍정적인 추세를 보이는 종목의 퍼센티지는요, 아직까지는 60%를 찍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의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빅스입니다. 빅스는 여기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요. 18.91.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200일 이평선을 완전히 하향 돌파하진 못했죠. 200일 이평선보다 조금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있는 50일 그리고 20일 이평선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치를 아직까지는 유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포지수는 그냥 횡보 추세인데요. 아직까지는 20 아래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에는 Fear and Greed 인덱스 공포 탐욕 지수인데요. 68입니다. 그래서 탐욕 단계로 올라간 다음에는 지금 꿈쩍하지 않고 있잖아요. 67, 68, 66 여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이죠. 자, 왜냐하면 탐욕 단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은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탐욕에 빠져 있다는 것은요, 그만큼 분위기가 긍정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조금 더 긍정적인 분위기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극적인 탐욕으로 가면 그게 좋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은 극적인 탐욕으로 넘어가지 않고요, 그냥 탐욕을 즐기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조금 더 달릴 수 있는 기반은 마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미준 모멘텀 포트폴리오의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정말 기분 좋은 상승 추세가 나타난 종목이 많았습니다. 특히 GE 버노바가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무려 13.75% 폭등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포트폴리오에 포함됐던 서클 역시 8.69%나 올라갔고요. 세 번째는 마이크론 플러스 8.48%, 샌디스크도 무려 8.37% 올라갔고요. 자, 그 밖에도 AMD가 플러스 6.67, TSMC가 플러스 5.26, 브로드컴 플러스 5.09, 루멘텀 플러스 4.38, 마베리 플러스 3.97, 오라클 플러스 3.49, 크레도 플러스 3.37, 로빈후드 플러스 2.31, 앱러빈 플러스 2.23, 코히런트 플러스 1.94, 웨스턴 디지털 플러스 1.38, 엔비디아 플러스 1.31, 델 테크놀로지도 1.08%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딱 세 종목이 빨간색으로 끝났는데요. 셀레스티카가 0.32% 떨어지면서 거의 횡보를 했고요. AAOI가 0.76% 소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벌티브 홀딩즈 역시 어제 개장 전에 어닝을 발표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2.34% 소폭으로 하락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는 미준 탑픽 포트폴리오인데요. 제가 좀 두 개의 포트폴리오의 구분을 쉽게 하시라, 이런 의미에서 우량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두 개의 포트폴리오를 조금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미준 모멘텀 포트폴리오, 그리고 또 하나는 미준 우량주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댓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모멘텀 포트폴리오의 종목을 계속 팔아서 우량주로 옮길 거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신데요. 그렇게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환전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또 수수료도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많은 금액을 옮기게 되면 제가 손해보는 게 수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옮길 만큼 옮겼고요. 조금 작은 금액으로 우량주 포트폴리오는 일단 시작을 하고요. 차후에 계속 추가적으로 매수하면서 금액을 늘릴 과정에 있다, 계획에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3억 원이 조금 되지 않는 금액으로 우량주 포트폴리오를 이미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량주 포트폴리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단 하나의 종목, 그러니까 셀레스티카를 제외하고 모두 플러스로 마감이 됐거든요. 마이크론, 샌디스크, AMD, TSMC, 브로드컴, 루멘텀, 마벨, 크레도, 여기까지는 이제 모멘텀 포트폴리오랑 같죠. 자, 이렇게 겹치는 종목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요, 최근에 우량주 중에 모멘텀이 좋은 종목이 많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하향세로 돌아서면요, 모멘텀이 꺼지는 종목이 많겠죠. 그렇게 되면 이 종목들 중에 많은 종목들이 모멘텀 포트폴리오에서는 탈락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밖에도 탈렘 에너지가 플러스 2.91%, 구글도 2.20% 올라갔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러스 2.07,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타가 0.88% 올라가면서 어제도 굉장히 좋은 주가의 상승을 기록했다. 그래서 두 개의 포트폴리오 모두 좋은 모습을 지켜내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메인 기사로 넘어갑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최근에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은 이유, 특히 이제 AI 수혜주를 위주로 해서 테크주들의 랠리가 너무나 가파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반도체 그리고 AI 수혜주 위주로 테크주들의 랠리가 정말 심상치가 않잖아요. 저는 그 이유를요, AI 투자의 정당성이 증명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이게 무슨 주장인지 여러분들 이번 기사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AI 수혜주들의 열기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요, 그 중심에는 엔트로픽이 있습니다. 최근에 엔트로픽의 매출 성장세가 정말 엄청나거든요. 각종 미디어에서 이미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냥 빠른 수준이 아닙니다. 뭐 구체적인 수치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2024년 1월 달에 연 환산 매출, 자, 이건 뭐냐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억 달러를 만들어내면요, 1년으로 환산을 하면 12억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장 최근에 만들었던 매출의 그 기간을 곱해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2024년 1월 달에는요 87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2024년 12월이 되니까, 그러니까 불과 11개월이 지난 거죠. 1년도 지나지 않았는데요, 870만 달러가 갑자기 10억 달러까지 껑충 뛰어오릅니다. 자, 그리고 2025년 말이 되니까, 그러니까 1년이 지났는데요, 1년 만에 10억 달러가 다시 90억 달러로 9배 증가합니다. 자, 그리고 2026년 2월 달이 되니까요, 90억 달러가 다시 140억 달러, 그리고 2026년 3월에는 140억 달러가 다시 190억 달러로 늘어났고요. 자, 그리고 지금 4월 현재, 지금 기준으로 하면요, 연 환산 매출이 무려 300억 달러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엄청난 상승 추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마지막 구간인데요.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2026년 2월 달에는 140억 달러였는데요, 그게 2개월 만에 갑자기 300억 달러로 늘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단 8주 만에 140억이 300억 달러로 늘었다는 거죠. 자, 이거는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의 성장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성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연간 성장률로 환산하면요, 무려 1400%고요. 2026년 2월부터 4월까지 두 달만 보면 1000%입니다. 성장률이 1000%인 그런 기업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를 우리가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어떤 얘기인지 좀 이해가 쉽게 됩니다. 자, 지금 지구상에 있는 최고의 기업 중에 구글이 과거의 성장세가 가장 도드라졌습니다. 검색 광고가요, 4억 달러에서 60억 달러까지 성장하는 데 걸린 게 2002년부터 2005년 단 3년에 불과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그동안은 역사상 가장 빠른 유기적인 매출 성장으로 신기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구글보다 성장세가 빨랐던 기업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엔트로픽은 단 한 분기 만에 당시 구글이 3년 동안 이룬 것에 4배 가까운 성과를 달성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지금까지 지구상에 있는 기업들 중에 성장세가 가장 대단했던 기업이 구글인데요. 자, 그런데 엔트로픽은 구글이 3년 만에 한 것을 단 3달 만에 했을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오히려 4배를 더한 겁니다. 자, 따라서 지금 엔트로픽이라는 AI 애플리케이션 기업의 성장세는요, 그 어떤 과거의 기업,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 어떤 기업보다도 수배 이상, 수십 배 이상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신뢰하면서 좀 팔로우를 하는 테크 전문 투자자가 있습니다. 브래드 거스트너라는 사람인데요. 이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엔트로픽이 단 한 달 만에 팔란티어 그리고 데이터브릭스의 연간 매출을 합친 것과 거의 맞먹는 규모의 매출을 추가했다. 한 달 만에 그렇다는 겁니다. 연간 매출을 합친 거를 지금 한 달 만에 추가했고요. 2026년 말에는 연 환산 매출이 8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자, 그런데 8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면 어떤 매출이냐면요. 여기에 그 정도의 매출을 만드는 기업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테슬라, 델테크놀로지, 펩시, 그리고 월트 디즈니, 존슨앤존슨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만드는 연 매출이 800억에서 1000억 달러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엔트로픽이 이런 쟁쟁한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매출의 규모랑 맞먹는다는 겁니다. 2026년 말이 되면 그 정도의 연 환산 매출이 가능하다. 자, 인류 역사상 어떤 테크 기업도요, 이 정도의 속도를 보인 적은 없습니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심지어는 오픈 AI도요, 이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엔트로픽이 왜 이렇게 엄청난 성장세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이게 너무 궁금해지잖아요. 자, 일단 이 성장의 원동력은요, 기업 고객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엔트로픽은 난 잘 쓰지 않는데, 내 주위에도 엔트로픽 안 쓰는 사람 많은데 언제 이렇게 크고 있지?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기업들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엔트로픽 매출의 80%는요, 엔터프라이즈 API 계약과 클라우드 공급자 딜에서 나오고요. 포춘 10대 기업, 그러니까 포춘지가 발표하는 10대 기업이 있잖아요. 이 중에 8곳이 이미 클로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클로드라는 것은 이제 오픈 AI는 챗 GPT를 만들고요. 엔트로픽이 자랑하는 AI 애플리케이션은 클로드다. 자, 어쨌든 이 클로드를 사용하는 기업이 10대 기업 중에 8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챗봇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클로드는 이미 코딩도 할 줄 알고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클로드 코웍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렇게 코딩을 잘하는 버전, 그리고 에이전틱한 이러한 AI가 등장을 하면서 클로드를 도입한 기업들이 너무나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연간 100만 달러 이상을 지출하는 기업도 500개를 넘어섰다. 따라서 지금 엔트로픽이 자랑하는 클로드를 이용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기업들이 500개가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게다가 월간 방문자 수 역시 2025년 1월 달에는 1,600만 명이었는데요. 이게 2026년 1월, 그러니까 딱 1년 만에 1,600만에서 2억 2천만 명으로 1년 만에 13배 정도 급등했습니다. 자, 엄청난 수치죠.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자, 이렇게 엔트로픽이 예전에는 오픈 AI, 그러니까 챗 GPT랑 경쟁이 안 될 것 같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치고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엔트로픽과 오픈 AI와의 경쟁은요,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정말 용호상박이거든요. 누가 이길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두 기업 모두 예상을 훨씬 웃도는 수요 폭발에 대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오픈 AI는 엔트로픽을 어떻게 깎아내리냐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터 센터랑 계약이 다 돼 있어서 컴퓨터 용량이 너네보다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엔트로픽이 엄청나게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확보한 컴퓨팅 용량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승자는 우리가 될 것이다. 이러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지금은 수요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결국은 공급을 할 수 있는가? 여기가 중요한 하나의 승부처라는 얘기죠. 자, 그만큼 지금은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하이퍼스케일러들과 대규모의 컴퓨팅 용량 확보 계약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체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컴퓨팅 용량을 누가 많이 차지하는가? 이게 더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요, 누가 더 수요를 창출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요는 넘쳐 흐릅니다. 수요는 넘쳐 흐르니까 누가 컴퓨팅 용량을 더 많이 차지하는가? 여기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예상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아마존의 AWS는요, 엔트로픽의 향후 10년간 1,000억 달러 투자를 약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최대 5기가와트의 컴퓨팅 용량 확보를 선언했고요. 오픈 AI와도 2기가와트의 트레이니엄 용량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두 수치의 합산은 하이퍼스케일들이 올해 AI 인프라에 투자하는 6천억 달러의 자본 지출이 실제 수익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최근까지 메가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잖아요. 특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라는 것은 결국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메타까지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이 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흔들렸던 이유가 뭔지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잖아요. 돈을 너무나 많이 씁니다. 근데 과연 이러한 자본 지출이 수익으로 연결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엔트로픽하고 오픈 AI가 걱정하는 것은요. 더 이상 수요가 아닙니다. 수요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기가와트를 확보하는가? 여기에 대한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마존을 비롯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는요, 굉장히 합당한 것이었고 어떻게 보면 선겸지명이었다. 이렇게까지도 우리가 지켜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현상이 시장에서 특별히 주목받는 이유가 있다. 지난 1, 2년간 월가의 가장 큰 의구심 중에 하나는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경쟁적으로 쏟아붓는 천문학적인 자본 지출이 과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이 너무나 많았죠. 예를 들어서 아마존의 경우에는요. 2026년 카펙스 계획이 2천억 달러로 2025년 대비해서 52%나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존뿐만이 아니었잖아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가 경쟁적으로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자본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불확실성 때문에 적지 않은 회의론 그리고 주가 하락이 발생했다. 이렇게 배경을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그 해답의 첫 번째 장면을 목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엔트로픽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역사상 이렇게까지 매출이 성장하는 기업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러한 매출 성장이 엔트로픽 혼자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오픈 AI와 엔트로픽이 앞다투어서 컴퓨팅 용량을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요는 자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컴퓨팅 용량만 많이 확보를 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게임으로 돌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이러한 움직임을 봤을 때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막대한 투자는요, 과잉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건 오히려 다가올 시대 AI의 본격화를 앞서서 읽은 선겸지명이었다. 따라서 세계 최고의 탤런트들이 모여있는 기업들에서 역시 앞날을 잘 예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결과 이른바 메가테크 기업들의 주가가요, 최근에 다시 상승 모멘텀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요, 펀더멘탈도 거의 최고죠. 그리고 발란시트를 봐도 부채도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어닝 실적을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었는데 단지 하나의 우려만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본 지출을 너무나 많이 하는데 과연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 게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유일한 단점이었잖아요. 근데 이러한 걱정이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메가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굉장히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는요, AI의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변곡점에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제가 몇 년 전부터 드린 적이 있죠. 학습 단계에서 추론 단계로 넘어간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렸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요, AI가 단순히 성능을 높이는 단계를 넘어서 실제로 사용되면서 돈을 버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증거를 확보했죠. 그 증거가 바로 엔트로픽이잖아요. 자, 특히 추론 비용이 전년 대비 90%나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기업이 더 낮은 비용으로 AI를 돌입할 수 있는 구조적인 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그 얘기는요, 제2의 엔트로픽, 제3의 엔트로픽, 제4의 엔트로픽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는 수요의 선순환을 가속화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AI 인프라 투자의 정당성이 숫자로 증명되는 순간 그 수에는요, 칩 설계 기업뿐만 아니라 메모리, 광학 부품, 전력 인프라, 클라우드 플랫폼까지 전 AI 생태계로 파급될 것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따라서 지금 최근에 AI 수혜주들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단순히 투기적인 열기가 아니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싶습니다. 이거는요, 구조적인 변화의 서막을 시장이 먼저 읽고 나타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지금 시장은요, 우리보다 항상 똑똑하다. 그리고 최근에 AI 수혜주 위주로 주가가 신나게 달리고 있는 것은요, 결국 AI 투자가 정당성이 증명되면서 시장이 앞서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입니다. 바로 앞에 순서에서는요, 제가 직접 작성한 기사를 통해서 최근에 한 3, 4주, 거의 한 달 내내 AI 수혜주 위주로 엄청난 랠리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AI 수혜주가 신나게 달리는 이유를 제 생각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한 달은 이렇게 좋았는데 문제는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데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여러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장주 쪽으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반도체 랠리의 지속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4월 23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다면요,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한 여러분들의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질문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보다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 만들어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시장을 아주 빠르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 전반에 상승 종목이 많이 보입니다. 다우지수는 현재 약 0.75% 상승했고 S&P도 비슷한 흐름입니다. 나스닥은 신기록에 매우 근접했거나 이미 도달했을 수도 있으며 약 1.25% 상승 중입니다. 러셀 지수는 약 0.5%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반도체 섹터를 잠깐 보겠습니다. 현재 16거래일 연속 상승을 시도 중인데 이는 사상 최장 상승 기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SOXX ETF를 보면 약 1.5% 상승 중이며 월간 기준으로는 3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트레이드를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겠습니다. GE 버노바 실적 덕분에 오늘도 추가 상승 동력을 얻고 있고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사업이 투자자들에게 이른바 AI 트레이드에 대한 신뢰를 더해주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 수혜는 결국 반도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왜 시장이 반도체 종목으로 쏠리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장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은 성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 IBW와 IBE를 비교하는 차트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는 성장주와 가치주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성장주는 가치주를 초과 성과를 내고 있으며 이는 4월 초만 해도 예상하기 어려웠던 일입니다. 4월 동안 평균 회귀 현상이 나타나면서 성장주가 가치주 대비 약 9.5% 더 높은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성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반도체는 성장 스토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Monolithic Power, Micron Applied Materials, Lam Research 등을 보면 이들 모두 이번 달에만 15%에서 거의 40%까지 상승했습니다. 공통점은 매출 성장입니다. 시장은 지금 확실하고 지속 가능한 매출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곳에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패러다임이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다시 이동하고 있는 것이며 저는 이것이 현재 진행 중인 반등이 유효하다는 확신을 주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트를 5년 기준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생산자 기준으로요. 5년 동안의 가치와 성장 차트 말입니다. 네, 나왔네요. 보시면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시장은 항상 10년을 보더라도 같은 차트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가치주가 잠시 반등하려는 시기들도 있었지만 항상 짧게 끝났습니다. 지금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 집단을 보면 성장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사이클의 기능이기도 합니다. 결국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인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장주가 항상 초과 성과를 낼 가능성을 성장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는 일종의 사이클이기도 합니다.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성장주가 항상 초과 성과를 내는 구조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인 흐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도체가 과매수 상태인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없으신가요? 골드만삭스를 보면 SMH와 SOXX가 역사상 가장 큰 월간 자금 유입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체 시장이 크게 상승했듯이 반도체 역시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영역으로 너무 많은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되지 않으신가요? 사이클 산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강한 모멘텀으로 오랜 기간 상승하는 상황에서 걱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이 업계에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저는 걱정이 듭니다. 정확히 어떤 점이 걱정되시나요? 예전에 TSMC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었죠. 실적은 훌륭했지만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조가 보유한 종목 중 하나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처럼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미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페어 TV를 보십시오. 상당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가이던스를 낮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3% 하락했습니다. FTAI도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분기 실적을 놓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는 내부자 거래가 여전히 존재하고 활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복적으로 목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은 물론 저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시장 전체가 걱정입니다. 이 시장은 어떤 헤드라인이 나오든 상승합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말입니다. 부정적인 뉴스로 잠깐 하락하더라도 곧 회복해서 다시 상승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언제 단순히 반도체가 아니라 시장 전반이 조정을 받을 것인가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전통적인 반도체 기업만 보는 것은 너무 좁은 시각입니다. 알파벳, 아마존, 메타 같은 기업들도 포함해야 합니다. 이들은 비록 사업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반도체 생태계의 일부입니다. 결국 조의 말처럼 핵심은 성장입니다. 반도체는 그 성장으로의 이동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4월이나 최근 몇 달 만의 일이 아니라 10년 동안 지속된 흐름입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합니다. 시장이 다소 과열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엇이 이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실적은 매우 좋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가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전쟁 상황에 있으며 명확한 출구 전략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겼다고 선언하고 정권 교체가 있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는 같은 문제들이 계속 남아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이를 단기적인 현상으로 치부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만약 그들의 인프라를 공격하고 영구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확전이 일어나지 않기를 모두 바라고 있습니다. 네,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휴전을 연장해주고도 아무런 대가를 얻지 못한다면 그건 결국 또다시 말과 행동이 다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는 이렇게 말했지만 실제로는 저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아나스타시아, 지금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일부 중요한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웨이도 언급했듯이 여전히 갈등 상황이 존재합니다. 유가를 보면 현재 약 3% 상승 중입니다. 이런 요소들이 이번 랠리에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만 보면 투자자들이 그건 있고 성장만 보자는 분위기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드시 간과하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순간에는 휴전이 이루어지고 다음 순간에는 그것이 깨집니다. 또 다른 순간에는 봉쇄가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와 스티브가 말했듯이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이해하고 관찰할 수 있으며 통제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장이 일어나는 영역입니다. 그 성장은 명확하게 인공지능과 반도체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전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택률을 보면 소비자 기준으로 AI 채택률이 약 55%이며 지금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 약 35% 이상이 AI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포트폴리오 기업과 파트너 그룹의 경우 90%의 AI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의 도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AI의 총 시장 규모는 단순 대화형 AI에서 에이전트형 AI 그리고 물리적 AI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반도체 수요와 전력 수요가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투자자들이 바로 그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반도체와 S&P 차트를 보면 저도 우려가 됩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소비자들은 체감 경기와는 별개로 지출을 잘 하고 있고 높은 휘발유 가격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매우 훌륭한 실적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단기적으로는 횡보 또는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상승이라고 생각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유가입니다. 현재 유가는 92달러, 정확히는 92.96달러로 약 3.6% 상승 중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금요일 아침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발표를 했던 시점의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즉 중동 갈등에 대한 낙관론이 일부 되돌려진 상황입니다. 시장은 이런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가 90에서 95달러 범위에 있었던 환경에서도 시장은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반도체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날 경제에서 반도체가 가지는 의미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 경제에서 석유가 가졌던 의미와 같습니다. 반도체 스토리가 곧 경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강력한 수요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무엇이 근본적으로 변해서 이제 변곡점이다, 스토리가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예로 들면 오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분기 가이던스는 13억 8천만 달러, 다음 분기는 48억 5천만 달러, 36억 8천만 달러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희망의 미래를 함께 심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마음속에 설렘이 끼었나. 욕심은 버려,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 거야. 결과는 과정의 연속일 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주은 손을 잡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내일의 빛이 되어줄게. 행복한 투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내리막길 같이 걸어가. 행복한 투자, 미주와 함께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을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